안 들리는 거죠? 10초가 아니네. 10초가 아니라 한 20초는 더. 소리가 켜지니까 저는 이따가 바로 그냥 뒤에 줘. 네, 뒤에. 바로 뒤에라고 여기. 아니. 신호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내고 교사 문순희입니다. 송내고등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송내고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송내고 교장쌤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송내고 열정의 아이콘 윤정훈 교장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내고등학교 교장 윤정훈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인사하면 좋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우리 학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고 행복한 학교를 지향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송내고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긍정적 자존감으로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ESD 교과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는 기후 변화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세계의 문제들에 사명감을 지니고 AI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는 AI 융합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도록
교내 환경을 조성하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생태숲 미래학교로 지정되어 자연 친화적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지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성과 인성,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성을 함께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송내고는 생태숲 미래학교를 통해 자연 친화적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상생관계를 지속적으로 배우며 생태의 가치와 공통체적 사회를 조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미래사회를 선도할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동행으로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학교, 여러분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송내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방금 전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내고의 특별한 교육과정, ESD 교육과정, AI 교육과정, 그리고 생태숲 미래학교, 이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부천을 넘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 송내고의 자랑 안재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내고등학교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안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송내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중점 교육과정인 ESD와 AI 교과중점 과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경기도형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숲 미래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화면은 송내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실제 부천 관내에서 23번째 고등학교로 제일 늦게 개교한 고등학교이니만큼 시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과 인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송내고등학교의 위치는 아마 송내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천의 끝자락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 인천과 부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학교에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제 학교의 모습을 보면 여느 고등학교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적인 면에서도 가장 늦게 개교한 학교인 만큼 굉장히 쾌적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런 교육 환경에 더불어서 올해부터 경기도의 그 미래학교 사업인 생태숲 미래학교를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생태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실제 학교의 면면을 보면 학생들이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제 삶의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송내고등학교는 쾌적한 학교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화장실부터 해서 냉난방기 등 각종 시설들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급식도 굉장히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의식주 면에서는 여느 학교에 하나 뒤지지 않는 굉장히 뛰어난 학교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송내고등학교가 하고 있는 각종 교과 중점 과정들 그리고 특색 활동들이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이니만큼 대학 입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2020년 그 진로 진학 상황이고요. 2019년 그리고 2018년도 한 3개년간의 그 진로 진학 상황을 봤을 때 부천에 한 5개 5위 안에 드는 그런 입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 지리적인 그런 약간의 단점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도가 좀 낮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송내고에 와서 졸업할 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졸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다음으로 발표하게 될 3학년 부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 갈 때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생활기록부고요. 하나는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 중심의 대학 진학을 한다고 고려했을 때 송내고만이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장점은 무엇보다 큰 강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력을 중시하는 수능을 최저를 맞추는 그런 수능 지도 또한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요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서 이런 인재를 뽑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대고등학교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해왔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또는 인공지능 중심의 AI 융합 교육 과정은 이런 주요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송대고의 잠재력은 이러한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소소한 기록들을 꼼꼼히 기록해 주는 선생님들의 노고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총 5가지의 그런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D 교과중점 과정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교육부 지정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서브 사업으로 환경부의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이 올해 4년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리터러시 모델 학교 또한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목적 사항을 품은 경기도형 미래학교, 생태순 미래학교가 올해부터 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많은 예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환경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색활동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와는 사뭇 다른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송대고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 더 많이 송내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알려진 편인데요. 다양한 매체 또는 언론,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송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우수성이 많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송내고등학교라고 치면 다양한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송내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수한 그러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전국의 34개의 고등학교에서 지정된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교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5개에 불과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천에서는 1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이터 코딩,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올해를 제외하고 3년간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꼭 누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EBS 방송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형 미래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선정돼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형 미래학교는 총 5가지의 타입이 있는데요. 4가지의 타입은 대안학교를 만드는 그런 타입이고, 일반계의 학교를 지원하는 타입은 송내고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송내고등학교, 그리고 김포에 있는 고창초등학교가 경기도형 미래학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미래학교의 모습이 최근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생태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미래학교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송내고등학교의 이런 공간 등이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고요. 이런 공간들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설계에 대한 그런 로드맵 같은 것 등이고요. 이러한 설계를 학생들과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고등학교는 생태와 민주,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ESD의 지속가능한 사유를 위한 AI를 통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과학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의 삶에 여유를 갖고 상상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쉼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공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과 불확실이 팽배한 미래사회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송내고를 통해서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그 공간이고요. 그리고 야외에 굉장히 특색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고 아마 진학을 하게 되면 저런 공간에서 함께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런 공간들을 여러 가지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경기도형 생태순 미래학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들에서 학생들이 뭔가 쉬고 배우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기회들이 단언컨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도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공지능실 같은 첨단 교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시설 지원을 받는 학교는 부천에서는 유일할 것 같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가장 우수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 있는 이런 빈 공간에 에듀 커뮤니티 공간 같은 그런 학생들의 그런 활동과 그리고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리고 이런 나눔의 장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장소를 만들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풍부해지고 학생들의 상상력과 그리고 이런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실제 가장 중요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몇 장면들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그런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을 활용한 이런 수업들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특성화고등학교 못지않게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학교에 속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송내고등학교가 방향성을 갖고 그런 모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상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딴 학교에 없는 굉장히 특색 있는 공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까 봤던 인디안 텐트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숙박형 캠핑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캠핑은 못했고요. 그냥 야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운영함으로써 그냥 다른 학교에서 동영상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창의적 체험 활동들도 송내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생활기록부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동안의 송내고등학교의 입시 성적과 졸업생들의 그런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좀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그런 쉼의 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더 이상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학교에서 넘어서 다양한 연령층들 그리고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는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미래학교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를 이렇게 같이 시민과학의 일환으로 탐구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꽤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천시청과 이렇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 문제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렇게 뭐 그런 데이터 관련된 것들, 또 이제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초에 한겨레 신문에서 지하철 그 미세먼지 매핑했던 거에 대해서 송내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데이터를 모은 걸 가지고 송내고에서 또다시 시도하고 있는 AI 융합교육과정과 접목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일들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담아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꽤 의미 있는 산출물들을 꽤 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아마 이러한 결과물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송내고만의 강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 장면들이고요. 뭐 학생들 결과물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지원하는 다양한 교내 대회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들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들이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믿고 학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송내고가 이제 에코21 프로젝트라는 걸로 새롭게 재편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됐던 그런 교육과정상의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21개의 프로젝트로 재편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들의 3개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프로젝트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거듭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삶에 있어 질문을 갖는 게 송내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뭔가 삶에 있어 질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면, 실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그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들을 학교가 공간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송내고등학교의 ESD 교육과정,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AI 교육과정,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생태순 미래학교라는 일환으로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공사들이 거의 끝날 예정인데요. 아마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송내고 특색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부 안재정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송내고만의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많은 활동들, 이런 것이 여러분이 내년도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더욱 그것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변화되는 입시 환경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 입시 환경에 송내고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송내고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변화되는 입시 환경에 따른 대응법에 대해서 3학년 부장님이신 송완식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내고등학교 3학년 부장 송완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에 대입 전형에 의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될 텐데요. 현재 학생 선발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대입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반으로 한 정시 수능 전형, 이렇게 4개의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먼저 이게 교과 뒤로 가고 있네. 왜 안 넘어가지? 예.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은 이 전형은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이제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으로 대학 입학 정원에서 가장 많은데요. 주로 교과 성적과 그다음에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제외하고 주로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일정 교과 영역에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대학에 따라서 일부 면접을 필수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수도권 대학들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현재 선발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이외에도 교과의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글자 그대로 교과 역량이나 수능 최저도 일부 받침이 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논술 고사의 성적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의 교과 역량 2023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을 일부 반영해서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로 수능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은 2021년도, 2022년도 여러분은 그 다음이겠지만 현행의 입학 전형을 갖고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숫자가 늘어나고요. 종합 전형은 많은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숫자가 주로 정시로 이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하게 될 2024년경에는 대략적으로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3% 정도가 수능으로 뽑지 않겠나. 그래서 수능 반영에 학생의 전형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수시에서 결혼 보충까지 감안한다면은 약 절반 가까이를 정시로 뽑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화면에다가 띄운 건데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앞으로 이제 2024년 짧게는 내년 정도부터 일정 부분이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상 경력이요. 대외상은 포함해서 모든 수상에 대한 수상 경력은 대입에서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미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에는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서 평가 요소로서 반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격증이라든가 인증취득사항,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논문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미기재 내지는 기재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교회 봉사활동 중에서 교내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담당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을 제외한 개인 봉사활동은 전부 대학의 입시에서 반영이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을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야 되는 겁니다. 과목당 글자 수 500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단계적으로, 즉 교과별로 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연차적으로 이거를 생활기록부에다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올해서부터 전면적으로 생활기록부에다가 전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영재 발명 교육 실적 이런 것들 다 반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작성이고요. 요거에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과외도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대학 갈 24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교사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폐지됩니다. 그다음에 고교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현재는 주로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정 학교요. 뭐 예를 들면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영재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이 학교 프리미엄으로서 뭐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뭐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이름 같은 걸 밝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치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모두 고교 정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이렇게 변동돼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고교 프로파일은 아예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이 있는데요. 물론 사회 배려자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당이 되시는 분은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 권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도 다시 조금 언급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들이 전부 다 10% 이상을 하는데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 형태를 해서 지역균형 선발의 후보자들을 추천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실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학교 생활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네 가지 전형 중에서요. 수시의 논술 전형하고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 이거는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유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인원이 줄다가 여러분이 대학 갈 2024년경에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로 해서 수능 100% 전형으로 해서 16,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의 수능에 수시에 있어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논술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현재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제적으로 40% 이상을 수능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형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없어지는 것들만 봤는데요. 학생부에서 존재하는 것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핵심적으로 이것만 남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봉사활동은 제외됐고요. 진로활동 요 네 가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것이 필수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작성하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요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최근에 부모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이런 입시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선제적인 조치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갈 때 특징적인 거 빠른 속도로 네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시 위주 전형이 아까 확대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 즉 논술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반영 비율이 높은 16개 대학 밑에 소개되어 있는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40% 이상을 완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16개 대학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들의 대략적으로 한 43% 정도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이 단순화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 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 학생부하고 그다음에 수능 위주의 아마도 한 55대 45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전형들이 복잡하게 돼 있던 이런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런 것들이 전부 폐지되고 두 개의 전형으로 주로 단순화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자 고등교육 기회 확대 이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모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전형 이것이 이제 현재도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하고 있는 대학은 20%까지도 높여야 된다 하고서 이제 유도를 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수시에 현재 2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3년서부터는 정시에서도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지역균형 선발 2명을 추천받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활기록부 즉 학생부에 반영되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로 활동이 연간 700자 내외로 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이거는 일부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관계되는 학생부의 기록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가 그 다음에 EST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학교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학 역량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시에 대비한 프로그램들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현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시에 대비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늘려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것들은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서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요. 학생이 소규모로 4명 내지 5명만 된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고 있고요. 심화 비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심화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에 대한 건데요. 아까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부분 중에 이제 자율과정이라든가 동아리 과정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송내고등학교의 큰 메리트, 학생부에 있어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D라든가 AI라든가 생태숲, 그 다음에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 여러 행사를 하고 학습을 한 과정의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에서 필연적으로 관련된 동아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학교와 차별화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대교협의 대표 강사가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3학년부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또는 진학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한테는 대학에서 제공되는 고급 정보를 다른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거에 큰 강점을 갖고 저희 학교가 이분을 모시고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대응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다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논술 대비반이라든가 면접 대비반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반 이런 것들 대학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고사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학습 공간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2024년도에는 정시 중심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는 현재 여러분이 이제 독서실 가서 보시면은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요. 저희가 현재 80석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실은 이제 잉여교실 2개를 활용을 해서 약 한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학실이라고 해서 5층에 3학년부 교무실 좌우에 2개의 실식 소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에서는 여러분이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또는 이제 칠판 같은 걸 이용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넓은 공간에 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15명 정도씩 입실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아까 앞서서 소개할 때 영상으로 아시겠지만 부천 시내에서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건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외에 좌석을 필요로 할 경우에 전교생을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을 언제든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시 성적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현재 송내고등학교는 주로 대학을 진행하는 방식이 정시의 비중은 약 10% 정도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들, 뭐 체육이라든가 미술, 음악 이런 쪽에 실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학생 이런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될 입시 환경에 있어가지고요. 저희 학교가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채워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단계에 맞게 정시 준비라든가 수시 준비에 최적화된 송내고등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들으셨죠? 송내고등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오셨을 때 더더욱 송내고등학교가 더 화려하게 비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평소 송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여기 함께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릴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많은 분이 오시진 않으셨지만 이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 유튜브 상에 계속 남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궁금해하실 사항 중에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의 입장에서는 송내고등학교가 이전에 신입생들이 1지망이나 2지망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매우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2019학년도 신입생의 현황을 보면 1지망에 87%, 그리고 2지망에 9%, 3지망 3%, 4지망에 1명, 1%,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신입생 현황을 보면 216명의 신입생 중에서 1지망으로 들어온 학생이 206명, 95%입니다. 그리고 2지망으로 들어온 학생이 10명, 5%입니다. 여기 2지망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그런 것 여러분 지망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실 저희 학교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잠시만요. 송내고의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여러분 학교 홍보 브로셔를 보신 분일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홍보 브로셔에 10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장학금 영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대부분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송내고등학교가 이렇게 장학금이 특별한 이유는 우선 송내고 바로 옆쪽에 송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약 6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저희 학교로만 송내고로만 들어오는 장학금이 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합쳐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올해 2020년 11월 기준 현재 57명 3,274만 4천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에 학생들이 성장장학금이나 학력향상장학금 등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모여진 돈이 제법 많아서요. 2,000만 원 이상 남아있는 걸로 아까 봤었거든요. 그래서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의 규모가 약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만 그런 의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있나요?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송내고등학교 전화 주시면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내고등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